완자 다 끝나면 또 완자 기출 피부로 또 한 바퀴 돌 거니까. 자, 빛, 파동. 파동. 자, 파동. 주다 많아. 자,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물질. 자, 물질. 이 세상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질 아니면 에너지라고 했어요. 에너지. 자, 물질 아니면 에너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물질과 에너지는 결국 같은 거다 라고 한 게 아인슈타인의 질량의 등가 원리였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 빛이란 게 있어요. 빛에 대한 것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죠. 과학자들이. 빛에는 뭔가 굉장히 엄청난 게 들어있을 것 같아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빛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사람이 뉴턴은 빛을 뭐라고 했을까요? 빛을 입자라고 했어요.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했어요. 입자가 우리 망막을 때려서 우리가 그 압력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호이겐스라고 하는 다른 과학자가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 라고 해서 막 싸웠어요. 자, 막 싸웠는데 자, 그럼 우리는 입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뭐 원자로 되어 있고 질량을 가진 그쵸? 물질이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운동량을 갖고 있다. 그럼 파동이라는 건 뭐냐? 파동. 자, 파동은 뭐죠? 파동? 왔다 갔다 하는 게. 자, 파원의 진동 에너지가 주위로 퍼지는 현상입니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원의 진동이 연결되어 있던 어떤 주위의 물질을 흔들어서 주위로 이 파동의 에너지, 진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이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동은 에너지예요. 에너지죠. 진동 에너지요.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중학교 때 기본적인 걸 배웠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자, 볼게요. 자, 요렇게 파동. 그럼 머릿속에서 요런 게 생각나야 돼요. 그죠? 요런 게 생각나야 돼요. 자, 파동의 제일 꼭대기를 뭐라 그래요? 안 배웠습니다. 이거 안 배웠다고? 얘가 꼭대기를 마루라고 해요. 마루라고 해요. 자, 얘 밑을 뭐라고 해요? 골이라고 해요. 골. 자, 중심에서 골까지. 자, 이 크기를 뭐라고 해요? 진폭. 진동하는 폭 해서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자, 중심에서 최대까지야. 마루에서 골까지가 아니야. 중심에서 최소까지를 진폭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 자, 이 길이를 뭐라고 해? 자, 파동이 한 번 반복되는 이 길이를 뭐라고 할까?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해. 파장. 자, 얘를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해. 파장. 자, 그러면 이 진동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진동을 어느 순간 사진을 딱 찍은 거야. 자, 그럼 여기 있던 매질은 옆으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던 매질이 한 번 진동하고 제자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할까요? 자,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자, 1초당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뭐라고 할까요? 진동수라고 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괜찮아요. 자, 다 설명할게요. 자, 일단 마루와 골은 알겠죠, 그죠? 자, 진폭. 자, 진폭을 대표하는 문자는 A예요. 앰플리튜드. 진동하는 폭이라는 겁니다. 자, 단위는 당연히 얘는 미터 단위입니다. 길이니까, 그죠? 진폭. 진동폭이에요. 자, 중심에서 마루까지, 중심에서 골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장을 대표하는 문자는 람다예요. 람다. 그죠? 람다. 이거 통합과학 때부터 많이 나왔죠.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람다. 자, 파장도 길이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가 미터예요. 미터입니다. 파동의 길이라는 의미예요. 파동의 길이. 파동의 길이. 자, 그 다음에 주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기. 자, 주기는 대문자 t입니다. 자, 얘는 시간이니까 세컨드예요. 세컨드. 초입니다. 초 단위. 자, 얘는 뭐야? 1회 반복 하는데 걸리는 반복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시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는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F. 자, F는 단위가 헬즈예요. 헬즈. 자, 1초당 진동 횟수예요. 자, 1초당 진동 횟수를 진동수라고 해요. 자, 아직까지 중학교 과정 안 끝났어요. 자, 여기서 여기 기본이고, 여기 기본이고. 자, 여기서 중학교 과정에서 뭐까지 나오냐? 파동의 속력까지 나와요. 파동의 속력. 자, 어떤 파동이 있어? 파동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파동의 속력. 파장을 주기로 나눈. 그렇죠. 파동의 속력. V는 자, 1회 반복하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잖아. 그죠? T분의 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에 있어요?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비슷한 느낌이야. 그렇죠. 얘는 연결돼 있어요. 자,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와 같습니다. 그죠? 얘는 1회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얘는 1초당 몇 번 반복하느냐. 이거는 반대 개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T분의 1은 F예요. 그러니까 요게 적용하면 V는 T분의 람다라고 할 수도 있고 V는 F 람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 다 외웠죠? 중학교 과정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 자, 파동의 속력은 뭐가 파동의 속력을 결정할까요? 뭐가 파동의 빠르기를 결정해요? 자, 우리 소리 같은 경우, 소리라는 게 파동이잖아, 그치? 소리라는 파동은 공기 중에서 더 빠를까요? 물 속에서 더 빠를까요? 아니면 고체에서 더 빠를까요? 고체가 제일 빠르죠. 고체가 제일 빨라요. 그죠? 고체가 제일 빨라요. 자,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뭐에 의해 결정돼요? 매질. 그치, 매질. 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 매질이 속력을 결정해요. 매질이 결정해요. 자, 그러면 진동수 또는 주기는 뭐다? 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장은 뭐다? 매질의 종류에 의해서 파장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죠.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 쳤어요. 자, 이 소리는 어떻게 여러 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물체를 치면 자, 얘가 진동을 하죠. 얘가 진동을 하면 이 진동이 공기 분자를 진동시키죠. 공기 분자의 진동이 여러분들의 고막을 진동시키죠. 고막이 여러분들의 뭐야? 청신경을 진동시키죠. 그게 뇌로 가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 자, 여기 책상에 있다가, 공기에 있다가, 고막에 있다가, 요 앞에 림프액이 흔들려요. 이런 거에 물질이 계속 바뀌어. 물질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소리가 전달되냐? 물질이 바뀌더라도 진동하는 횟수는 안 바뀌어요. 1초당 다른 물질을 때리는 횟수는 안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진동수는 뭐야? 매질이 변해도 진동수는 변함이 없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기면 파장이 어떻게?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를 하죠. 파장이 길다. 자, 이렇게 하면 파장이 짧다라고 하죠. 짧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에너지, 파동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예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예요. 람다분의 1. 그렇죠. 진동수는 람다분의 V. 자, 람다분의 1인데 그죠? 자, 람다분의 자, HC. 나중에 이제 빛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렇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커요.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많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관계 있어요. 자, 이런 느낌을 갖고 파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이런 느낌을 갖고. 다 외웠죠?
먹기 어렵다고? 아니 그냥 기본 개념이잖아, 그죠? 어떤 단원을 시작하는 느낌, 그죠? 요런 느낌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됐어요. 파동, 한 곳에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파원, 파동을 발생시키는 위치, 얘를 파원, 지점을 파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원의 진동수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파원의 진동을 일으키고 그 진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물결파, 물결파. 자, 물결이, 자, 여기에 물이 있어요. 자, 물결파가 어떻게 생기죠? 자, 여기에 돌을 던졌어요. 뿅, 돌을 던졌어요. 자, 그러면 이 물결이 여기 있는 돌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 쏙 들어가면 돌이 쏙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에 물의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주변에 있는 물이 이렇게 쏠려가요. 이렇게 쏠려가요. 그죠? 자, 이렇게 쏠려가면 얘가 채워지죠. 이렇게 채워져요. 자,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렇게 높이가 같아졌어요. 자, 높이가 같아지면 더 이상 안 이동하나요? 아니죠. 왜 계속 이동해요? 왜? 관성? 관성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죠? 자, 흘러가는 애가 계속 흘러가서 어떻게 되죠? 얘가 오히려 중앙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있던 애가 물이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애가 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 그쵸? 자, 집어 던졌네요.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파동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형성되는 거야. 자, 이렇게 물결파. 물결파는 종파예요, 횡파예요? 종파는 뭐고 횡파는 뭐예요? 자, 볼게요. 자, 오케이. 좋아요. 아니, 파동에,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아, 문제네. 그런 거 아니야? 횡종에 맞지?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봅시다. 자, 파동을 볼게요. 자, 잡아. 잡으세요. 자, 잡으세요. 자, 그쵸. 이런, 자, 용수철. 이런 스프링이, 얘가 뭐예요? 매질이에요. 그죠? 얘의 성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자, 여기 매질을 중심으로 내가 파원이에요. 파원이 이렇게 흔들려요. 좀 위로 들어. 오케이. 자, 이렇게 흔들어요. 자,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옆에 있는 게 따라 움직이는 게 뭐야? 파동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자, 이렇게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때요? 수직인 거를 횡파라고 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동하면, 그쵸? 이렇게 밀려서 가죠. 요걸 종파라고 해요. 요렇게 가는 걸 종파라고 해요. 요렇게 가는 걸 종파라고 해요. 요렇게 가는 걸 종파라고 해요. 그죠? 옆으로 가는 거는 횡파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특정 진동수가 맞으면, 특정 진동수가 맞으면 특정 위치에서 정지하고 특정 위치에서 계속 진동하죠. 이거를 정상파라고 해요. 정상파. 이거는 간섭이라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파동의 특성이에요. 자, 파동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동수를 높이면 이제 정상파의 파장이 더 짧아져요. 진동수를 높이면 정상파의 파장이 더 짧아져요. 오케이. 자, 이런 게 정상. 오케이. 이게 파동이에요. 오케이. 가만히 있으라는 특정 파동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물결파는 전달되는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하죠. 그걸 횡파라고 해요. 선생님이 위아래로 흔든 걸 횡파라고 해요. 횡파. 얘는 횡파예요. 횡파. 자, 또는 이제 줄도 횡파죠. 그죠? 줄도 횡파예요. 자, 그러면 횡파는 어떻게 돼야지 횡파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옆에 따라 움직여야지 횡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도 옆에 게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횡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 내가 공기를 위로 올렸어. 그럼 옆에 있는 공기가 따라 올라가나? 안 올라가죠. 자, 그럼 이 공기 중에서는 횡파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자, 대신 여기 공기는 뭐는 가능해요? 내가 공기를 밀면 여기 있는 공기가 부딪혀서 다다다닥 하면서 갈 수는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종파라고 해요. 오케이. 자, 소리 같은 거는 종파. 자, 얘는 이제 P파, S파 있죠. 전자기파도 횡파예요. 횡파. 자기장과 전기장이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해요. 오케이. 여기 있죠. 횡파와 종파. 자, 횡파와 종파. 자,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뭐 여기 행파와 종파가 뭐냐 뭐 구분하라 이렇게 나오지만 이미 그건 다 알고 있다. 그쵸? 알고 있죠? 라는 것에서 자 이제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그래프. 자 그래프가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Y축과 X축이야. 변이, 위치의 변화량. 자 X축이 위치야. 위치야. 자 꼭대기 마루, 골, 그죠?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한 번 반복되는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 파장,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위치일 때 저렇게. 위치일 때 얘가 길이를 의미하니까 위치는 그죠? 람다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순간 시간이 1초가 지났어.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요런 사진이 찍힐 거예요. 그쵸? 약간 이동했을 거야. 이 파동의 형태가 약간 이동했을 거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아까 보여줬잖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래프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 그래프 여기 있는 줄이 이렇게 가는 거야 옆으로. 걔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얘가 이동하는 어느 순간 사진을 찍은 거라고 했잖아. 어느 순간의 사진인 거야 얘는. X축이 위치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던 매질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갔다는 거야? 밑으로 갔다는 얘기야. 네? 매질은 파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질 밑으로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있던 매질은 어디로 갔다는 거야? 여기로 갔다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던 매질은 어디로 갔다?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그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따라 움직인다. 자, 이렇게 어떤 매질의 변화. 자, 변화하는 어떤 양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상이라고 해요. 위상. 이걸 위상이라고 해요. 매질의 변화 양상. 자, 마루에 있는 매질과 요 마루에 있는 매질은 위상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골과 골에 있는 위상도 매질도 위상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마루와 골은 위상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위상이 반대죠. 반대다. 마루와 골은 위상이 반대예요. 자, 위상이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위상이 반대다. 자, 위상이 언제 반대냐? 2분의 1 한다. 반파장. 자, 반파장 차이가 발생하면 위상이 반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선생님. 자, 여기와 여기는 위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달라요. 자, 위상은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얘는 뭐야? 아래로 갈 거고 얘는 위로 갈 거야. 반대잖아. 그치? 반파장 차이 나면 위상이 반대입니다. 왜? 매질의 변화 양상이기 때문에. 저기랑 골이랑은 위상이 같은 거예요? 그럼? 어디랑? 아까 전에 저 가운데. 골은 골이랑 같아야죠. 골이랑. 골은 골. 그러니까 변화 양상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래프가 나왔어요. 얘는 X축 시간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이 흘러. 자, 여기 있는 입자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 시간이 흐를 때 위아래로. 그쵸. 위아래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진폭이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주기가 되는 것이다. 주기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주기야? 자, 여기서 이렇게 꼭대기까지 마스터는 4분의 1 주기야. 오케이, 4분의 1 주기. 자, 4분의 1 주기야.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 합하면 한 주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중학교 과정 다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중학교 과정 다 있고, 자, 그 다음 뭐야? 파동과 파동이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파동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파동의 중첩. 여러 파동이 겹치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겹친다. 중첩이죠. 겹친다. 중첩의 원리. 파동이 중첩될 때 만들어진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에 합과 같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입자와 입자가 있어요. 자, 입자와 입자가 가서 만났어요. 충돌했죠. 자, 충돌하면 뭐가 생각나요? 운동량. 그렇지. I는 FT는 델타 P가 생각나. 자, 그래서 운동, 입자의 대표적인 성질이 운동량이야. 운동의 크기, 그죠? 맞고,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고, 얘가 막 스며들어요? 아니요, 맞고 튀죠. 맞고 튑니다. 그게 입자의 성질이야. 하지만 파동은 어떻게 된다고? 맞고 합쳐져. 맞으면 합쳐져요. 그죠? 합쳐져요. 자, 이거를 중첩이라고 해요. 중첩. 중첩. 자, 여러 파동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여러 파동이 한 지점에 동시에 합쳐질 수 있어요. 이걸 중첩되었다고 합니다.
자, 중첩되고 독립성. 자, 중첩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원래 가던 길 그대로 그냥 간다. 원래 가던 길 간다. 자, 이게 파동의 성질이야. 자, 입자와 완전 반대죠. 입자와 완전 반대야. 입자는 겹쳐질 수가 없지. 맞고 튀는 거야. 자, 근데 파동은 겹쳐질 수 있고 뚫고 지나가. 그죠? 그거를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자, 두 파동이 중첩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게 된다. 자, 그래서 Y1, Y2가 서로를 향해서 다가오는 파동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 순간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가까워져. 그럼 요 만나는 지점이 생기지. 이 만나는 지점은 어떻게 해요? 위로 점점 올라와요. 위로. 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가 띠띠띠띠 이렇게 점점 올라와요. 점점 올라와서 얘가 완전히 합쳐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거랍니다. 보라색. 그죠?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여요. 자, 이 최대 값은 뭐다? Y1과 Y2의 합한값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쳐지고 난 다음에 뭐다? 원래 Y2가 가던 길로 다시 분해돼서 다시 원래 가던 길을 가요.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다음 파동의 간섭. 파동의 간섭. 자, 간섭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강하는 간섭과 상쇄하는 간섭. 그러니까 아까는 같은 형태의 위상끼리 만났죠, 그죠? 자, 만약에 얘와 얘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야. 그죠? 반대 모양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와 얘가 합쳐지면, 자, 이렇게 된 애와 이렇게 된 애가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돼요. 갑자기 사라져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상쇄 간섭. 자, 볼게요. 원래 파동이 있었어요. 파동 1과 파동 2가 있었어요. 이 파동이 뭐가 똑같아요? 위상이 똑같아요. 이게 위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변화 현상 모양이 똑같아요. 자, 똑같은 상태에서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원래 파동의 이제 진폭의 2배가 되는 진폭을 갖고, 그죠?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상쇄 간섭. 상쇄 간섭은 원래 파동과 완전히 반대 파동, 이거를 반파장 차이 난다라고 해요. 반파장. 자, 여기서 반파장만큼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얘와 얘는 반파장 차이 난다라고 해요. 자, 반파장 차이, 반대의 위상끼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자, 파동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빛의 간섭에 대해서 봅시다. 빛의 간섭. 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선생님 아까 같이 이렇게 흔들었어요. 윤재랑 같이 이렇게 흔들었는데 어느 지점은 갑자기 이렇게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 보인 적이 있죠. 그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진동이 보인 적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정상파라고 한다 그랬지,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요.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냐 하면, 자, 요게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얘가 처음에, 자, 1번. 자, 요렇게 된 애와, 자, 요렇게 된 애가 만났어요. 그 얘는 오른쪽하고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1초. 자, 1초예요. 1초에 이렇게 만났어요. 빵초.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크게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얘가 약간 이동했어요. 자, 약간 이동해서 반파장 얘가 이동해서 그 다음 순간에 얘가 여기 차이가 요렇게 났어요. 요렇게. 상쇄가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0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순간에 얘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순간에 요번에는 이제 얘도 이동하니까 얘가 요렇게 되는 순간과 얘가 요렇게 되는 순간이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요. 그죠? 이 현상이 계속 반복돼요.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 요 지점은 뭐야? 최대로 왔다 갔다 하고 요 지점은 뭐야? 계속 0이에요. 요 지점은 최대로 왔다 하고 얘는 계속 0이에요. 요 지점 최대로 왔다 갔다 하고 요 지점 0이에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이거를 스탠딩 웨이브. 파동이 정지해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상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볼게요. 자, 뭐가 있냐? 자, 요번에는 자, 여기에
여기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는데, 자, 호수의 특정 지점을 내가 여기서 특정 지점을 공으로 이렇게 흔들어요. 자, 그럼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물결파가 생겨요.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이렇게 물결파가 생긴 거를 이제 구형파라고 합니다. 구형파. 자, 근데 옆에서 하나 더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자,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그럼 어떤 형태가 생겨요? 합쳐져. 합쳐. 자, 얘가 여기서 발생한 요 선이 뭐냐면 파면이라고 해요. 파면. 요 선을 파면이라고 하고 마루예요. 마루. 파동에 마루가 연결된 선을 파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잘 보면 자, 요 지점과 요 지점. 자, 요 지점. 자,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 요 지점, 요 지점. 자, 요렇게는 뭐가 될까요? 마루와 마루가 만나요. 최대 지포. 그죠? 자, 요 가운데 지점 뭘까요? 골과 골이 만나요. 그죠? 최저 지점. 자, 그러면 이 중간에는 뭐다? 이 중간에는 최대 진폭으로 흔들리는 위치예요. 오케이? 최대 진폭으로 흔들리는 위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볼게요. 자, 요 사이. 마루와 골이 만나는 거. 자, 요런 거. 요 지점. 이렇게는 어떻게 돼요? 얘의 골과 얘의 마루가 만나는 거야. 마루와 골이 만나요. 자, 요렇게 생겨요. 이렇게. 요 사이에는 이제 마루와 골이 이렇게 만나죠. 마루와 골이, 여기서 나온 마루와 여기서 나온 골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진동이 없어요. 자, 특정 위치에서는 막 진동하고 특정 위치에서는 잔잔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에서 막 진동하고 바로 옆에 위치에서는 또 잔잔해요. 오케이. 자, 신기하죠? 자, 이런 현상. 자, 얘가 파동의 간섭입니다. 자, 요거는 또 봐야죠. 이거 배고파. 왜 이렇게 먹죠? 몰라. 자, 준섭이가 만들었네요. 좋잖아. 자, 준섭이가 만들었어요. 잘 보세요. 실험한 겁니다. 열심히 사. 자, 여기 이게 구형파예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구형파 모양 보이죠? 자,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이게 파동이에요. 옆에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더하면 서로 영향을 주죠. 자, 무늬가 보여요? 보이는 저 가운데 가운데 뭐가 생겼어? 자, 어떻게 됐죠? 그렇네. 약간. 자, 정확하게 가운데 부분은 뭐야?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죠? 파도가 엄청 심하게 치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요 옆에는 어때요? 옆에는 잔잔해요. 그죠? 심하게 치고 잔잔하고 심하게 치고 잔잔하고 이런 무늬가 이렇게 선으로 생겨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오, 그러네. 보이죠? 그죠? 잔잔한 부분이 이 선이 보이죠? 자, 이거를 간섭무늬라고 해요. 간섭무늬. 여러분도 호수 가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간섭무늬가 생깁니다. 무늬가 확실하게 보이죠, 그죠? 잔잔한 위치에 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자, 잠깐만. 이게 외국 무늬 한다. 얘는 이제 진짜 확실히 보여요. 되게 잘 보이죠? 무늬 보여요? 보이죠, 그죠? 잔잔한 위치의 무늬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잔잔한 부분, 최대 진동하는 부분, 잔잔한 부분, 그죠? 자, 이게 보강간섭. 보강간섭은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는 게 아니야.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반복적으로 만난다는 거야. 자, 여기 상쇄간섭은 계속 상쇄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회절에 의한 무늬입니다. 자, 파동은 좁은 공간을 지나올 때 옆으로 퍼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회절이라고 해요. 파동의 성질 중에. 옆으로 이렇게 퍼졌죠, 그죠? 퍼집니다. 자, 요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자, 여기 있는 요 슬릿, 이 슬릿을 좁게 하면 이 휘어지는 정도가 더 심해져요. 더 많이 휘어져요. 슬릿을 더 좁게 하면. 더 많이 휘어지죠, 그죠? 더 많이 휘어집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이제 파동의 성질들이에요. 자, 파동의 성질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는 빛으로 할 거예요, 빛.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빛은 보강간섭을 해요.
밝았다 어두웠다가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반짝반짝. 그냥 밝은 걸로 보여요. 근데 상세 간섭이 일어나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뭐야? 그냥 어둡게 보여요. 자, 그럼 결국 뭐야? 무늬가 아까 봤던 무늬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이렇게 띠처럼 나와요. 띠처럼 나와요. 이런 무늬가 생겨요. 이런 무늬가 생겨요. 밝고 어둡고. 자, 이게 간섭 무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런 게 간섭이에요. 좀 느낌 알겠죠?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자, 이 느낌을 알아야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걸 계산할 거예요, 이제. 계산할 거예요. 자, 빛의 간섭. 이중 슬릿. 자, 이중 슬릿. 자, 슬릿은 아까 뭐야? 통. 이게 좁은 틈. 좁은 틈을 슬릿이라고 그래요. 좁은 틈. 자, 좁은 틈을 두 개를 만들어놔요. 첫 번째 슬릿, 틈. 두 번째 슬릿, 이 틈, 그쵸? 여기 두 개를 만들어놔요. 이중 슬릿을 통과한 두 빛이 스크린에서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지점에, 자, 위상이 같으면 뭐가 된다? 위상이 같으면 보강간섭.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이 만나면 최대 진폭으로 진동하는 걸 보강간섭. 자, 그 다음에 마루와 반대 위상 또는 반파장 차이 나는 위상이 만나면 뭐가 된다? 상쇄간섭. 오케이. 자, 볼게요. 자, 입사관과 이제 이중슬릿을 놓은 이유는, 자, 여기서 뭘 만들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일정한 뭐 파장이 하나의 파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레이저 써도 돼요. 이거 안 쓰고 그냥 레이저 써도 돼요. 하나의 파원, 이제 파장을 갖는 파원을 만들고, 이 파원이 이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통과하면 뭐로부터? 여기로부터 뭐가 생겨요? 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죠? 거리. 자, 거리. 자, 어떤 위치는 뭐야? 마루와 마루가 겹치는 위치가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얘가 도달하는 길이와 얘가 도달하는 이 길이의 차이가 하나는 마루가 하나는 고리인 위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뭐야? 이게 반복적으로 밝고 어둡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죠? 이거를 간섭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중 슬릿으로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요.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요. 간섭무늬예요. 간섭무늬가 나타난다. 자, 그럼 이제 따져보자. 자, 아까 여기 얘가 뭐라고 했죠? 얘 뭐라고 읽어요? 델타. 그렇죠? 델타. 변화량이라는 의미예요. 자, 변화량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변화, 뭐의 변화? 경로의 변화. 얘를 경로차라고 읽어요. 경로차. 빛이 지나오는 경로, 길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길이의 차이. 자, 그러니까 파동이 이렇게. 자, S1에서 나오는 파동, S2에서 나오는 파동, 이렇게. 얘가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서 만나는 게 어디예요? 이 정중앙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나온 파동이 정확하게 똑같이 만나는 지점이 여기예요. 그럼 정중앙은 무조건 밝은 빛이야. 가장 밝은 빛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 밑을 봐요. 밑에 보면 잘 보세요. 자, 얘가 이 밑에 하면 얘의 경로와 얘의 경로에 이제 길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위치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데, 차이가 생기면 얘와 얘가 동일한 위치에 만나지 않고 얘가 더 기니까 얘가 더 많이 가서 약간 이제 비틀려서 만나죠. 그죠? 이러한 경로, 길이의 차이야. 이거를 델타라고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경로가 만약에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자, 요 상황에서 자, 요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자. 자, 요렇게 가서 얘가 반파장, 얘가 반만큼 더 가서 만났어. 요만큼 가서 만났어. 자, 요만큼의 차이가 나. 요만큼. 얘하고 요만큼의 차이 나.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잖아. 그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파장이 2분의 난다야. 반파장만큼 더 간 거리에서 만났어.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얘를 L1이라고 할게. 여기 결이 L1, L2. 자, L1, 자, S1P, S2P라고 했죠. 자, L2와 L1의 이 길이의 차이야. 거리의 차이가 뭘 만든다? 이 파동이 어느 위상에서 만나는지를 만든다는 거야. 그죠? 자, 요 길이의 차이가 어떻다면 반파장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면 반대 위상이 만나요. 그것만 상쇄관섭. 그럼 0이 되는. 0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 시꺼멓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의 위치가 약간 더 틀어져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파장의 짝수배로 만나요. 자 여기 반파장 차이 났는데 자 얘가 더 가서 반파장이 더 갔어. 그럼 요렇게 갔어.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 그럼 뭐야? 위상이 같잖아. 그럼 보강간섭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으로 해볼게요. 요 그림으로 이제 한번 설명해보자. 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일단 첫 번째 1번은 이거야. 자 각각의 슬릿은 파원이야. 파원이야. 파원이라서 이제 소스라서 S라고 쓴 거야. 소스 파원. 자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 중간은 어떻게? 중간에서 만나면 여기서 출발한 것과 여기서 출발한 것은 똑같은 위치에서 만나니까 경로차가 제로야. 경로차가 제로면 똑같은 위상으로 나왔으면 똑같이 만나니까 얘는 보강간섭이야. 이거 보강이야. 자 중앙은 무조건 보강이야. 같은 위상으로 출발을 했으면. 자 그러면 요 위치 중에 각각의 소스에서 경로차 길이 차이가 생긴다고.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까지 오는 것과 여기서 출발한 애가 여기까지 오는 게 자 요렇게 됐죠. 요렇게 잘랐어요. 얘와 얘가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다라는 거야. 같아. 그럼 무시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 같아. 자 그런데 여기서 뭐야?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요만큼의 차이가 원래 얘 파동의 반파장의 짝수배 한 파장이나 두 파장 차이가 나. 그럼 변함이 없죠. 요 중앙이랑 얘랑 차이가 없지.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 걸 다 뭐야? 보강간섭. 결론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나면 뭐다? 보강간섭이다. 그럼 반대로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 자 여기 약간 내렸어요. 그렇죠. 여기서 출발합니까?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 자 요 길이는 같아. 차이가 요만큼 나. 근데 이 길이가 원래 파장이 2m짜리였어. 근데 요 차이 값이 1m 차이가 나. 그러면 반파장 이 2m의 절반인 1m 차이가 나면 반파장 어긋나서 만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상쇄간섭이 일어나. 이걸 수식으로 쓴 거야.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오케이. 자 그래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자 보강간섭이란 거. 자 또는 두 번째 상쇄간섭이란 게 있는데 자 보강간섭은 서로 같은 위상이 만난 거야. 상쇄간섭은 서로 반대 위상이 만나서 상쇄된 거야. 근데 이 두 개는 뭐가 결정한다고? 뭐가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결정한다고? 네. 파원으로부터의 거리 차이, 경로 차이가 만든다. 그죠? 이거는 뭐가? 경로차가 얘를 만든다고. 경로차. 이 경로의 차이를 델타라고 한 거야. 그죠? 델타. 자, 그래서 보강간섭은 반파장. 자, 반파장의 짝수배. 자, 얘는 반파장의 홀수배. 2n 플러스 1 해서 0부터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자, 짝수배, 홀수배. 이렇게 해서 이게 결과입니다. 이렇게 된다. 자, 이중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 스크린에 생긴 간섭 무늬의 중첩과 간섭에 의한 것을 밝혀내서 자, 파동성을 증명했다. 자, 빛은 뉴턴은 입자라고 했는데 간섭 무늬가 보여. 그러니까 빛은 뭐다? 파동이구나. 그쵸? 라고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증명을 했어요. 이걸로. 자, 빛의 간섭의 활용. 자,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 자, 지금 어떤 개념이나 이제 문제의 어떤 형태는 다 했어요. 수식까지 다 나왔어요. 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의 안경에는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있냐면 무반사 코팅이 있어요. 무반사 코팅이 있어요. 무반사 코팅. 자, 옛날에는 자, 안경을 보면 요 투명하게 다 이제 뚫려서 보이죠, 그죠? 옛날에는 안경을 딱 보면 사물이 다 비쳐 보였어요. 자, 사물이 이렇게 사물에서 나온 빛이 반사가 돼요. 그러면 이 사물의 모습이 비쳐 보여요. 그죠? 그런데 뭘 했냐? 자,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 막에 어떤 특정 두께를 만들어요. 자, 특정 두께를 만들면 자, 여기에 두께를 만들어요.
여기서 들어온 빛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빛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빛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 매질의 경계야. 매질의 경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매질의 경계면에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이제 매질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지? 아그 속도가 달라져. 속도가 달라져서 굴절이 일어나. 휘어져. 자, 어쨌든 자 굴절이 일어나. 자, 그래서 얘가 파동이 이렇게 가. 자, 그리고 일부는 굴절이 나고 일부는 뭐가 될까? 일부는 반사가 돼. 자, 얘가 이제 산란이라고 하는 거야. 빛이 나눠져.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빠져나와. 이제 반사된다는 거야. 자, 들어간 빛이 있고 빠져나온 빛이 있어. 자, 들어간 빛은 그 다음 경계선에서 또 반사가 돼. 또 반사가 돼서 빠져나와. 자, 그러면 우리 눈에 예를 받자면 여기서 직접 반사된 빛과 들어가서 빠져나온 이 두 빛이 뭐야? 합쳐져서 우리 눈에 보여. 자, 그러면 뭘? 얘가 이렇게 갔다가 되돌아오는 요 두께를 뭘로? 반파장에 반파장에 홀스배를 하면 반파장에 홀스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원래 생기던 거 안 비쳐가는 거지. 대상이 안 비쳐. 왜? 상쇄돼서 빛이 사라져. 오케이? 이걸 무반사 코팅이라는 거야. 이거야. 그죠? 자,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선. 얇은 막, 비누막이나 기름막 윗면에서 반사빛과 아랫면에서 반사빛이 간섭을 일으킬 때 얇은 막의 두께, 자, 이 두께를 조절하면 알 수 있어. 보는 각도에 따라 반사빛의 경로차가 달라져.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반사되는 빛과 투가 됐던 애가 이렇게 나오는 빛. 물론 지나가는 애도 있겠지. 점점 약해져. 그래서 어떤 매질을 지나갈 때 빛은 점점 세게 약해집니다. 계속 흩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온 빛과 이렇게 온 빛이 있어. 그럼 뭐가? 자, 이렇게 온 빛과 이렇게 온 빛은 뭐야?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온 빛과 자, 여기서 온 빛,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 빛. 요게 뭐가 된가? 요게 요만큼이 뭐가 된가? 경로 차이가 돼요. 자, 뭐가? 얘와 얘는 길이가 똑같은 거잖아. 얘와 얘는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경로 차이가 된다. 경로차. 자, 이 경로차는 이 파동의 뭐다? 반파장의 짝수배냐 홀수배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빛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기름막의 두께가 차이가 생기면 뭐가 된다? 자, 이렇게 우리 기름막이 물에 기름막이 떠 있으면 이 보면은 요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 막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요. 이건 뭐 기름막의 두께 차이. 내가 보는 이 기울기, 각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케이. 자, 곤충 표면 색깔, 몰포나비, 비단벌레, 공작새, 깃털 등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색은 표면 구조다. 자, 얘는 표면 구조에 따라 빛이 간섭하는 거다. 결국은 간섭을 이용한 것이다. 자, 특정한 색의 빛이 보강 간섭을 하면 뚜렷하게 보이고 상세 간섭을 하면 잘 안 보인다. 나오네. 자, 무반사 코팅 나오죠. 자, 일반 안경, 옛날 안경은 다 이랬어요. 옛날 영화 드라마 보면 안경 낀 사람 보면 이렇게 뿌였어요. 왜? 다 반사가 돼서 여기만 반짝반짝 빛나. 되게 없어 보이죠, 그죠? 근데 지금 다 이렇게 그냥 다 투가 돼서 보이죠. 이게 무반사 코팅을 한 안경이에요. 자, 무반사 코팅은 뭐다? 들어오는 빛의 자, 첫 번째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된다. 자, 일부는 투과가 되는데 두 번째 경계면에서 반사된 애와 만난다. 그러면 이 두께에 의한 경로 차이가 생기고 경로 차이에 의해서 빛을 보강이나 상쇄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홀로그램. 자, 우리 여러분 돈에 이제 보면 여기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죠, 그죠? 자, 이것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 얘가 경로 차이야. 이 경로 차의 크기를 차이를 만들어서 노란색이 잘 보일 때, 초록색이 잘 보일 때 이 각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 자, 마찬가지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할 때, 자, 발전할 때 반사량을 줄이고, 자, 투과량을 증가시키고 이런 이제 신소재를 개발하면 그죠?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209쪽 209쪽 한번 열어 풀고 쉬었다가 자, 문제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푸세요. 여기 빈칸 채우기 하세요. 질문.
아니 뭐겠지? 그거 아니에요. 짜짜짜짜짜 봅시다. 다 풀어봤죠? 자, 다 풀어봤죠? 이제 대표나를 분석. 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개념을 해보. 자, 그림은 파장이 람다인 빨간색 레이저빛. 자, 그러면 빨간색은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길어, 짧아? 자, 빨간색 레이저 빛은 파장이 긴 빛이야, 짧은 빛이야? 네? 빠. 자, 볼게요. 통합과학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 긴 거, 상식이에요. 파장 긴 거. 기본 상식이에요. 백색광, 태양에서 오는 백색광은 백색광 여러 빛이 속해 있죠. 자, 얘가 이제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굴절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퍼지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자, 위에 자 굴절이 덜 돼서 자 이렇게 빨간색 빛, 자 위쪽이 빨간색입니다. 자, 빨주노초 파남보, 자 파란색. 자,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고, 자 파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자, 이건 기본이에요. 통합학 때부터 나오는 기본. 자, 파장이 짧으면, 자 방금 했던 시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작고 에너지가 낮아요. 자, 파장이 짧은 빛은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높아요. 자, 그래서 파란색 바깥에 보라색 바깥을 자외선, 그쵸? 자외선, 살균 소독하는 빛이죠. 자, 빨간색 바깥쪽 빛은 적외선, 그냥 얘는 열선, 따뜻하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기본. 문제 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요. 빨간색 빛을 쐈다가 파란색 빛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그러면 요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중슬릿을 통과하여 스크린의 간섭 무늬를 만드는 모습이다. P와 Q는 스크린상의 점이다. 오케이. 자, 중앙점은 무조건 보강간섭이니까 얘 보강간섭. 그러면 얘의 위상이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위상을 만들려고 이거 이중슬릿을 쓴 거죠. 자, P는 자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그죠? 보강간섭. 얘는 뭐다? 반파장의 짝수배입니다. 짝수배, 그죠? 얘는 반파장의 홀수배죠. 홀수배입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자, 다음 지점에 일어나는 간섭의 종류를 쓰시오. P점. 자, P점. 보강간섭. Q점. 상쇄간섭. 5점 보강간섭. 보강간섭이에요.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 스크린 중앙을 제외한 밝은 무늬에 두 슬릿에 온 빛의 경로차가, 자, 밝은 무늬에서는 반파장의 짝수배입니다. 그죠? 반파장의 짝수배입니다. 자, 두 빛이 항상 같은 위상으로 만나서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같은 위상으로 만나서 밝게 보여요. 스크린의 어두운 무늬는 두 슬릿에 온 빛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 반파장 차이만큼 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반대 위상으로 만나서 얘가 상쇄돼.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 자, 스크린의 중앙은 두 슬릿에 온 빛의 경로차가 제로다. 자, 그래서 두 빛은 항상 같은 위상으로 만납니다. 왜? 자, 얘가 같은 위상으로 출발을 했다면 같은 위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렵게 되면 얘가 파원이 반대 위상으로 진동한다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다 바뀌죠, 거꾸로. 자, S1과 S2. 자, S1과 S2 사이가 더 좁은 이중슬릿으로 바꿔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얇아지지 않나요? 얘를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예를 들면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얘를 더 좁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좁게 만들면 얘도 식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데 안 날 것 같아서 설명 안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있죠, 식이. 여기 예. 자,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에 관련된 식입니다. 밝은 무늬 사이 간격에 관련된 식인데, 자,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자, 얘가 이제 델타란다야. 얘가 델타란다야. 델타 L이죠. 여기 델타 X라고 썼네. 델타 X 간격. 자, 이중슬릿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한다. 자, 얘는 뭐에? 자, 이 이중슬릿, 슬릿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요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면, D에 반비례한다. D에 반비례하고, 자, 그리고 L은 여기서 이중슬릿에서 스크린 사이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해요. L.
그리고 파장에 비례한다. 자, 이렇게 요 관계식이 있어요. 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사이에 있는 요 간격은 어떻게 이중순리 사이의 간격이 좁고, 자, 거리가 멀고, 자, 이 파장이 거리가 짧고 파장이 짧을수록 뭐 더 간격이 촘촘해진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델타 x는 자 d분의 자 l 난다. 자, 이렇게 써놓고, 자 d가 뭐다? 슬릿 사이 간격. 자, 슬릿 사이 간격. 자, 그러면 슬릿 사이 간격이 더 좁으면 어떻게 돼요? 더 좁은 이중 슬릿을 바꾸면 간격이 넓어. 델타 x가 커진다. 그죠? 간격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예, 간격이 증가한다. 자, 두 슬릿에서 나온 빛이 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보강간섭 밝은 무늬를 만들죠. 맞아요. 자, 상세간섭 지점에서 두 빛의 경로차가 반파장에 2분의 란다 2m이면 짝수배라는 의미죠. 그죠? 틀렸네요. 그죠? 짝수배라는 의미요. 스크린의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두 빛의 경로 차이는 커진다. 그렇게 있지 않나 당연히. 스크린 중에 그 경로 차이는 커지죠. 그죠? 네. 경로 차이는 당연히 커지죠. 커집니다. 커지는데 그게 뭐 반복적으로 반파장의 짝수 홀수가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예. 자, 스크린의 중앙에서 항상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같은 위상이면 무조건 맞죠. 같은 위상이면 항상 밝은 무늬가 나타나요. 같은 조건에서 빛의 색깔, 여기 나오네. 그죠? 자, 초록색으로 바꾼다. 아까 뭐라 그랬죠? 파장이 짧아지는 거예요. 빨간색이 제일 긴 거라 그랬잖아. 파장이 짧아져. 파장이 짧아져. 그럼 간격이 어떻게? 짧아진다라고 해야 되네. 그죠? 오케이. 자, 요거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 얘는 공식으로 외워두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중요 문제만 풀어볼게요. 5번. 자, 그림은 t는 제로일 때, t 제로일 때 진폭이 같은, 자, 진폭이 같아요. 같네, 그죠? 자, 같은 두 파동 A와 B의 모습을 나타냈다. 서로를 향해 오네요. 서로 반대 방향에 진행하고 있고, 속력은 1cm/s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t는 0일 때야. t는 0일 때. 자, 그러면 1cm니까 1초. t는 1일 때 어떻게 될까요? A는 1cm 갔겠죠, 그죠? A는 1cm 갔어. 여기 있어. 자, A가 여기 있을 거야. t가 1일 때. 자, B는 어떻게 돼? 똑같이. B는 똑같이 여기네, 그죠? 얘도 1cm 가니까 요도 이렇게 돼서 요렇게 됐을 거야, 그죠? 요렇게 됐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눈에 보기에 자, 1과 2 사이에는 어떻게 요렇게 보일 거라는 거지, 그지? 더 높아. 얘의 이제 1cm, 2cm로 보일 겁니다. 2cm로. 1과 1이 합쳐졌으니까. 그죠? 자, t는 1초일 때 x는 1.5. 자, x는 1.5에서 보강간섭이다. 맞아요? 예. 맞네. 그죠? 같은 위상이 만났어요. 보강간섭이 일어나요. 자, t는 1.5초일 때, 1.5초일 때 또 그립니다. 또 그리면 돼요. 자, 지우고. 자, 1초일 때 이렇게 됐고, 1초일 때 이렇게 되고, 자, 1.5초일 때. 자, 1.5초면 1.5cm를 가면 되죠, 그죠? 네. 자, 1.5cm. 자, 얘가 1.5cm 가면 1.5, 여기까지 갔네, 여기까지.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됐을 거야. 얘가 A, 그죠? 얘가 A입니다. 자, 얘가 A, 그죠? 얘가 여기까지 갔어. 자, B는, B도 1.5cm 갔을 거야, 왼쪽으로. 얘가 1.5cm 가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럼 얘가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자, 그래요. 애매하네요. 그죠?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죠. 자, 2cm. t는 2cm. t는 2cm의 합성파의 변이. 자, t는 2cm일 때. t는 2cm. 자, t는 2cm에서 어떻게 돼요? 자, 더 자세히 그려야 되네. 자, 다시 그릴게요. 1.5일 때. 자, 1.5일 때 얘가 1.5 칸을 가야죠. 1.5 여기 가야 되고, 그죠? 자, 여기 가야 되고, 꼭대기는 1cm 차이 나니까 여기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도 1.5cm 가야 돼요. 1.5 여기 가야 되네, 그죠? 자, B가 1.5 B도 1.5를 가면
잠깐만. 얘가 1.5가 여기 끝이죠. 1.5. 잠깐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1.5초일 때 1cm 여기 가야죠. 자 다시 너무 많이 갔다. 자 1.5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죠. 1.5 여기까지 그죠? 요 끝이 여기로 와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여기에 꼭대기가 돼야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내려와야 돼요. 오케이. 자 2cm인 지점을 보니까 2cm인 지점이야. 잠깐만. 한 칸이 0. 소리 한 칸이 1cm가 아니네요. 그죠? 한 칸이 1cm가 아니었어요. 한 칸이 1.5cm니까 여기라고 해야 되네. 그죠? 1.5 막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에 얘가 요렇게 되네. 요렇게 됐어요. 한 칸이 두 칸이 1cm니까. 자, 그다음에 얘. 자, 얘는 어떻게 가요? 1.5cm 가면 그러니까 1.5 여기까지 가네. 그죠? 여기까지 갑니다. 다른 색깔로. 자, 그래서 여기 1.5cm 가면 얘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내려오죠. 자, 그러면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되네. 자, 그러면 2cm인 지점은 얘와 얘가 만나네. 그죠? 네. 반대 이상이 만나네. 합성파편이 0 맞네요. 그죠? 오케이. 자, 3초 이후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렇게 가죠. 그죠? 얘는 이렇게 가죠. 자, 상세제가 사라진다. 아니죠. 그죠? 파동의 독립성이죠. 원래 가던 길을 가겠죠. 그죠?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돼요. 그려보면 돼요.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파동은 계속 움직이는 걸 그려보면 된다. 자, 16번. 자, 무반사 코팅 안경과 요거 원리 설명해줬죠. 뭐가 요만큼이 뭐라고? 얘가 경무차예요. 그죠? 요만큼이 경무차예요. 얘가 경무차예요. 얘가 델타 X예요. 델타예요. 자, 이해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무반사 코팅 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많은 빛을 투과시킨다. 무반사 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많은 빛을 투과시킨다. 맞아요? 투과가 아니라 반사시키는 거 아니죠? 그래요. 투과. 자, 무반사 코팅 안경은 일반 안경보다 더 적은 빛을 반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죠? 이 말이 그냥 틀린 말 같은데. 더 적은 빛을 반사시킨다. 더 적은 빛을 반사시킨다. 오케이. 적은 빛을 반사하는 거나 근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상세 간섭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무반사 코팅은 일반 안경보다 더 많은 빛을 투과시킨다. 더 많은 빛을 투과시킨다. 아니에요. 그죠? 일단 아니에요. 자, 어쨌든 얘는 아니에요. 그죠? 투과하는 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코팅막의 양쪽 면에서 반사된 빛은 서로 상세 간섭을 일으킨다. 코팅막의 양쪽에서 여기서 반사된 빛, 여기서 반사된 빛이죠. 그죠? 여기서 반사된 빛, 여기서 반사된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 면에서 반사된 빛은 서로 그쵸? 상세 간섭을 일으키는 게 무반사 코팅이죠. 그죠? 네. 오케이. 코팅막의 양쪽 면에 반사된 빛은 위상이 서로 같다. 코팅막의 양쪽 면에서 반사된 빛은 위상이 서로 같다. 자, 위상이 같나요? 아니다. 반대니까 상세요. 근데 다들 답이 없는데. 상관 아닐까요? 많은 빛을 투과하니까 좋게 되는 거 아닐까? 코팅막의 양쪽 위상은 서로 같다. 저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건 아니니까 3번 아니 이거는 잠깐만. 이게 그러네. 양쪽 면에서 반사된 빛은 위상이 서로 같다. 렌즈죠. 잠깐만, 렌즈죠. 이거 근데 초가 많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닌데. 위에 있는데 여기. 아니 여기에 그게 있어요? 투과하는 빛의 세기가 증가하여 뭐 성명이 그렇다는 증가한다고? 증가한다고 써있어요. 증가한다고? 뭐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뭐야? 시험 문제. 자, 그래요. 일단 뭐도 있냐면 이게 반사 중에 여기 반사의 종류가 있어요. 고정단 반사가 있고 왜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 자유단 반사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어떤 경계면에서 파동이 이렇게 갔다가 맞고 나올 때 위상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위상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없는데 여기 그렇죠? 잘 보세요. 저기 좀 이상하다. 문제가 막. 자, 얘가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자, 여기는 이제 여기 공기죠. 자, 얘는 어떤 물질이에요. 코팅이란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공기와 물질 중에 더 밀한 매질이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더 밀한 물질에서 반사될 때 얘는 고정단 반사라고 해요. 위상이 거꾸로 돼요. 그러니까 반사면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가던 파동이 되돌아올 때는 반대로 이렇게 돼서 되돌아와요. 이게 고정단 반사예요. 고정단 반사. 그래요. 이런 거를 위에 내용이 없었는데 과정에. 자, 근데 여기 되면 어떡해요? 그냥 내용을 외우라는 건가? 그런 거 같은데. 아씨, 그럼 에반데. 자, 볼게요. 아니 이 개념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 자, 반사 방위만 반사되는 빛이 상세 간섭을 하여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줄어들고 투과되는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 투과되는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 투과되는 빛의 더 많은 빛을 투과한다 해갖고 맞는 거 같은데요. 빛의 양이 줄어들고 상세 간섭을 하여 반사되는 빛의 양이 줄어든다. 그렇죠. 상세 간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의 양은 뭐냐면 이제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죠? 반사되는 빛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에바다 이거는 문제가. 그렇다. 이거 근데 그 뭐지? 자기에도 이런 문제 꽤 있어요. 그래? 이거 너무 그냥 그런 위의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잘못 만든. 그렇다. 그러면 얘를 맞다라고 치면 그네, 그렇죠. 그래요. 자, 이건 뭐 제끼세요. 제끼고요. 그렇다. 신여범 문제. 자, 신여범 문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반파장의 짝수배, 홀수배, 보강간섭, 상세간섭,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 파동의 독립성, 그죠? 요 개념만 알면 돼요. 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자, 1번. 그림은 T는 0일 순간 파장과 진폭이 각각 같고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두 파동 AB가 1cm/s로 얘는 한 칸이 1cm예요. 그러네. 자, 서로 진행하고 있다. 이 순간 이후 X는 0인 지점 합성파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X는 0인 지점. 오케이. X는 0인 지점.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요렇게 생긴 파동과 요렇게 생긴 파동이 양쪽에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딱 만나요? 0인 지점에서 딱 만나요. 그죠? 네. 0인 지점에 딱 만나요. 자, 그러면 이 0인 지점은 시간에 따라 자, 얘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진동을 할까? 어떻게 될까요? 보강으로 보강이죠. 왜 보강이에요? 같은 거요. 그죠. 같은 모양이 동시에 같은 거리에 있어요. 경로 차이가 제로예요. 그죠? 그럼 얘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야 돼요. 보강간섭. 어디에서? 0이라는 위치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야 돼. 보강간섭은 자, 얘의 이제 높이가 2배가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처음에 만나면 위쪽으로 먼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럼 5번이겠네요. 5번. 그죠? 5번입니다. 자, 보강간섭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광원에서 파장 람다1, 람다2인 두 단색광을 동시에 방출했을 때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더니만 스크린상에 A와 E에서 밝은 무늬가 생겼다. C는 스크린에서 밝은 무늬의 중심이고, 그렇죠. 람다1이 더 길다. 광원의 파장이 각각 람다1, 람다2인 두 것을 동시에 방출하여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다. 그런 것은 A는 파장 람다1.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자, 두 개의 빛을 동시에 쏴가지고 무늬가 겹쳤다 이런 얘기죠, 그죠? 두 개의 무늬가 겹쳤습니다. 두 개의 무늬가 겹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자 델타 X가 뭐였죠? 델타 X가 D분의 L 람다였어요, 그죠? 델타 X가 뭐야? 무늬 간격이었어요. 무늬 간격입니다. D가 뭐였죠? D가
D가 슬릿의 거리예요. 뭐야? 이 슬릿의 S1과 S2의 거리야. 슬릿 거리. 자, L은 뭐야?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거리가 L이야. 자, 람다는 이 파장이죠. 그죠? 파장입니다. 됐어요. 자, 요거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A. 자, A는 첫 번째 밝은 무늬는 중앙에 생기고, 자, 첫 번째 밝은 무늬가 A는 어때요? 간격이 더 넓어졌네요. 그죠? 델타 X값이 더 넓어. 나머지 다 똑같은데 X가 넓어. 그러면 파장이 길다는 얘기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람다1이다. 맞네요. 자, B와 D는 같은 파장에 의한 무늬이다. 그렇겠죠. B와 D는 같은 파장에 의한 무늬겠죠. 자, S1과 S2로부터 AB까지의 경로차, S1과 S2로부터 AB까지의 경로 차이는 각각 란다1과 란다2이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요렇게 A 요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S1, S2에서 A까지의 경로 차이는 A까지는 람다1이냐? 람다1이에요? 경로 차이가? 자, 이거 아까 어떤 그림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수직으로 잘라요. 이렇게 수직으로 잘라서 얘와 얘는 길이가 같아. 그래서 요만큼이 경로차야. 그죠? 자, 요게 경로차인데 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인데 얘가 첫 번째 비치면 뭐다? 반파장의 첫 번째 짝수값이니까 한 파장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 파장. 그럼 람다1이죠. 그죠? 람다1이죠. 그럼 B는 람다2겠죠. 그죠? 람다2겠죠. 다 맞네. 다 맞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지폭이 3cm와 2cm의 파동 A와 B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요. 두 개 막 섞여 있어요. 자, A와 B의 주기가 같다. 주기가 4초로 같다. T는 4. 자, X축과 나란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뭐 얘 이쪽, 얘는 이쪽 이렇게. 자, T는 1초일 때 X는 0.5cm. X 0.5. 여기죠, 여기. 자, 여기에서 합성파의 변이는 2cm다. 합성파의 변이는 2cm다. 1초일 때. 오케이. T는 1초일 때. T가 4초라고. 합성파의 변이가 2cm다. 그죠? 여기서의 합성파의 변이가 0.5cm다. 그렇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X는 0.5cm이고 T는 1초일 때, 1초가 지났을 때 주기는 4초다. 2cm를 그러면 4초 동안 가니까 0.5cm로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A의 파장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뭐야? 2cm죠? 근데 4초가 주기니까 이동 속도가 그치.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속도. 자, 그래서 A의 속도는 뭐예요? 1cm/s네, 그죠? 자, B의 속도는? 자, B는 뭐죠? 하나, 둘, 셋. 똑같죠? 파장이? 똑같네. 파장이 똑같네, 그죠? 얘도 1cm/s예요. 자, 둘 다 1이에요. 자, 그러면 1초당 1cm 간다는 거죠. 1초당 1cm 간다. 1초당 1cm 간다. 1초당 왜 1cm를 가요? 1초당 0.5cm 가는 거 아닌가요? 얘가 파장이 4cm 아니야? 2cm 아니야? 2cm구나. 또 칸을 잘못 봤네. 자, 얘가 2cm구나. 자, 두 칸이 1cm죠. 그러면 얘가 2cm. 자, 그러면은 얘가 0.5cm네요, 그죠? A의 속도는 0.5cm/s. 자, B도 파장이 똑같죠? B도 파장이 똑같아요. B도 파장이 2cm죠. 2cm입니다. 자, 그럼 얘도 0.5cm/s. 똑같습니다. 속력도 똑같아요. 자, 그랬을 때 1초, T가 1초일 때 얘가 0초란 얘기겠죠, 그죠? 현재 상태가 0초인데 1초일 때 0.5cm인 요 지점의 변이가 2cm가 되는 방향을 먼저 구해야죠, 방향. 그러면 얘가 이제 속도가 0.5cm니까 1초 뒤에 얘는 뭐 간다? 한 칸 간다는 얘기야, 그죠? 한 칸 간다는 거야, 한 칸. 그럼 얘가 한 칸 갔을 때
어떻게 되면 2cm가 될까요? 자, 잘 봐요. 자, 그럼 이 빨간색이 왼쪽으로 가고,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근데 0.5cm/s니까 1초당 한 칸 가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되고, 그죠? 자, 얘가 한 칸 가면 얘가 이렇게 돼. 0이야. 자,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되죠? 네. 그러니까 성립을 안 한다는 거야. 빨간색이 왼쪽으로 가고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가면 0.5cm인 위치가 변이가 2cm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만약에 다음 내용. 만약에 자, 파란색이 어디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죠? 파란색이 왼쪽으로 가고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가고, 얘가 왼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1초 뒤에 얘는 한 칸을 가야 돼요. 한 칸 가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0이 되죠, 그죠? 얘는 0이에요. 파란색에 의한 건 0이에요. 자, 빨간색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죠. 빨간색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뭐야? 2cm가 되죠. 변이가 2cm. 그러면 뭐다? A는 왼쪽으로 가고 B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 틀렸어요. 성력은 0.5. 얘를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죠. 자, T는 3초일 때. 저거 아니다. 해봤어요? 그려봤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이 파동을 이렇게 해놓고 합성판을 그려보면 된다. 그려보면 된다. 자, 다음 델타 X. 오케이. 무늬이다. 단색강을 쌌을 때. 자, 파장이 람다 1보다 큰 단색강을 써면 5점에서는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진다. 중심점은 무조건 밝다 그랬어요. 그지? 무조건 밝습니다. 자, 여기 파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5점은 무조건 밝아요. 자, 이중슬릿 S1, S2로부터 경로 차이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맞죠, 그죠? 자, 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뭐야? 경로 차이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할수록, 자, 여기다 수직으로 이렇게 내리면 얘와 얘가 같아서 이게 경로 차이가 돼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각도가 틀어질수록 뭐야? 경로 차이 길이가 길어지죠, 그죠? 길어집니다. 자, 이중 슬릿 사이 간격이 D, 이거 델타 X는 뭐다? D분의 L 난다. 이거 그냥 외워야 되네. 이게 계속 나오네. 자, 델타 X가 D보다 크면, 자, D보다 크면 델타 X는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맞네, 그죠?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요거 기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